현대의 지적 여성을 위한 자기계발 및 심리치료서, 여성을 위한 데일 카네기, 데일 카네기 지음, 김문주 옮김. 2장 지적 매력은 현대 여성의 표상이다. 6번째, 불면증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다. 불면증은 병이 아니다. 적게 자는 사람, 많이 자는 사람, 숙면의 조건, 불면증을 치료하는 명약. 불면증은 병이 아니다. 잠을 푹 자지 못해서 고민이 되는가? 하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무엘 운터마이어 변호사는 평생 단 하루도 푹 자본 적이 없다고 한다. 그는 대학에 다닐 때부터 천식과 불면증으로 골치를 앓았다. 하지만 병세는 도무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그는 차라리 잠 못 이루는 시간을 긍정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침대에서 뒤척일 시간에 책을 한 권 더 읽기로 한 것이다. 결국 그는 뉴욕 대학의 우등생이 되었다. 변호사가 된 이후에도 불면증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그는 그냥 되는 대로 하자. 그게 제일 좋은 거야. 라며 어떤 걱정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남들이 잘 시간에 일에 몰두한 덕분에 고참고 유능한 변호사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1931년 그는 당시 최고의 수입료인 100만 달러를 받게 되었다. 그는 매일 밤 시간의 절반가량을 책 읽는 데 썼고 새벽 5시면 잠자리에서 일어났다. 덕분에 남들이 일을 시작할 무렵에 하루 업무의 절반을 모두 마친 상태였다. 그는 평생 숙면을 취해본 적이 없지만 81세까지 장수를 누렸다. 만약 불면증 때문에 고민만 했더라면 벌써 끝장났을지도 모른다. 인간은 하루의 3분의 1을 잠자는 데 사용한다. 알다시피 잠은 일종의 습관으로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 휴식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하지만 몇 시간이 적정 수면 시간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심지어 반드시 잠을 자야 하는 건지도 확신할 수 없다. 허튼 소리처럼 들리는가? 적게 자는 사람, 많이 자는 사람. 제1차 세계대전 때 한 헝가리 사병이 포탄을 맞았다. 그는 운 좋게 목숨은 건졌지만 그때 이후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무슨 수를 써도 어떤 치료법을 동원해도 전혀 졸리지가 않았다. 의사는 그에게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그는 남들처럼 일도 하고 이후에도 별 문제 없이 건강히 생활했다. 간혹 피곤하면 누워서 쉬기는 하지만 결코 잠들지는 않는다. 의학계의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이 케이스는 수면의 효용에 대한 인식을 뒤바꿔 놓았다. 반면 남들보다 훨씬 많이 자는 사람들도 있다. 쥐자 토스카니니는 매일 최소 5시간만 자면 됐지만 미국의 쿨리지 대통령은 매일 10시간도 넘게 자야 했다. 사실 불면증 자체보다는 그로 인한 걱정이 더 해롭다. 눈을 감고 편안하게 생각하자. 자지 않아도 괜찮아. 하루쯤 안 자면 어때? 그냥 충분히 휴식만 취하면 돼. 숙면의 조건. 시카고 대학의 클레이트만 박사는 다양한 수면 방법을 연구한 수면 전문가로 불면증 때문에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대신 불면증에 대한 걱정 때문에 신경쇠약에 걸려 각종 합병증으로 사망한 경우는 존재했다. 그러니 불면증 자체보다는 근심 걱정이 화근인 셈이다. 불면증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무척 많다. 일례로 19세기의 저명한 사상가 허버트 스펜서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 예민한 신경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렸던 그는 외부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귀마개를 하고 심지어 아편까지 복용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옥스퍼드 대학의 세이스 교수와 한 방에서 자게 되었다. 이튿날 허버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고 투덜거렸지만 오히려 잠을 자지 못한 건 세이스 교수였다. 허버트가 코 고는 소리 때문에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것이다. 숙면에 들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안정감이다. 어느 정신병원의 담당은은 영국의학 학회에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다년간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숙면을 취하는 데는 기도가 가장 효과적이다. 필자는 순수하게 의학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기도할 때 가장 마음이 평안하고 여유로워지는데 이보다 좋은 치료약은 없다. 종교가 없는 경우라면 긴장감을 풀고 온몸의 근육을 쉬게 하는 법을 배우자. 핑크 박사는 저서 긴장감 속에 느긋해지기에서 만약 불면증이 있다면 본인이 불면증에 대한 암시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느긋해지자, 편하게 쉬자,
편안하게 라고 되뇌어 몸과 대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근육이 긴장되어 있으면 정신도 편안하게 쉴 수가 없다. 그러니 숙면을 취하려면 먼저 근육을 쉬게 해줘야 한다. 무릎 아래에 베개를 놓고 다리 부에 긴장감을 풀어주자. 겨드랑이에 작은 베개를 끼워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그 후 턱, 눈, 팔, 다리에 완전히 긴장감을 풀면 어느새 잠에 빠져들게 된다. 필자도 종종 사용하는 방법인데 정말 효과가 좋다. 불면증을 치료하는 명약. 불면증을 치료하는 명약은 바로 몸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다. 수영, 테니스, 골프, 스키, 헬스 등에 몰두해보자. 미국 소설가 드라이저는 젊었을 때 심한 불면증에 시달렸다. 그래서 철도국에 일자리를 얻었는데 하루 종일 힘겹게 일하고 귀가하면 저녁 식사 후에 곧바로 잠에 골아떨어졌다고 한다. 몸이 힘들면 서서도 잠들 수 있다. 난 13살 때 아버지를 따라 이웃 도시에 다녀올 기회가 있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대도시에 갔던 나는 6층짜리 빌딩과 전차를 보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때 들었던 전차 소리가 귀에 생생하다. 하루 종일 들떠 있었던 난 새벽 2시쯤에야 기차역에 내렸는데 집에 가려면 4마일을 걸어야 했다. 피곤에 지친 나는 걸으면서 잠을 잤고 게다가 꿈까지 꾸었다. 정말로 피곤하면 전쟁터에서도 잠을 잘 수 있다. 신경의학자 포스터 케네디는 1918년 영국군이 후퇴할 때 피곤에 지친 사병들이 아무데나 널브러져 죽은 듯 잠들어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눈꺼풀을 뒤집어도 그들은 도저히 일어날 줄을 몰랐다. 게다가 동공은 모두 위로 향한 상태였다. 이후 케네디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그 후 난 잠이 잘 오지 않을 때면 눈동자를 위로 굴리는 연습을 한다. 그러면 몇 분 안에 하품이 나오고 졸음이 몰려온다. 이것은 몸의 자동적인 반응으로 어느 누구도 통제할 수가 없다. 자살을 하기 위해 일부러 잠을 거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도 억지로 잠을 피할 수는 없다. 잠을 자지 못했을 때는 음식과 물이 없는 경우보다 훨씬 빨리 지친다. 자살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니 심리학회 부회장이었던 헨리 링크 박사가 생각난다. 그는 일찍이 우울증에 빠진 수많은 환자들을 상담한 바 있었다. 저서 인간의 재발견 중 우울증과 두려움을 극복하라 라는 장에는 자살을 시도하려는 환자 이야기가 나온다. 아무리 해도 환자의 결심을 돌릴 수 없었던 박사는 마침내 이렇게 말했다. 자살을 하려거든 좀 더 영웅답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숨이 차서 죽을 때까지 거리를 뛰는 겁니다. 어때요? 의사의 권유대로 거리를 뛰기 시작한 환자는 매번 뛸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꼈다. 3일째 되는 날 그는 링크 박사의 속뜻을 알아차렸다. 몸을 피곤하게 만들어서 아무 생각 없이 잠들게 하자. 이후 환자는 체력 단련 클럽에 들어가 운동을 시작했고 얼마 후 정상적인 생활로 되돌아왔다. 계속 살고 싶은 의지가 생겼던 것이다. 불면증이 생기더라도 그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 불면증 자체보다 근심 걱정이 더욱 위험한 법이다.